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공대 출신입니다. 이공계에 워낙 남자가 많다 보니 주변에 남자 사람 친구, 일명 남사친이 많았죠. 사실 저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보고 고리타분하다고 옛날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자 직원이 많은 이른바 남초 회사인데요.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습니다. 점심을 거의 매일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죠.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그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딱히 외설적인 말도 없었고 예의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두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선시대에 오셨어요? 남녀 칠색 부동석이야? 라고 빈정대는데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하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건 아닐까요?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수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사친,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가 많은가 봐요. 어떻게 이명인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좀,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감과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네. 배우자의 그렇죠?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부분은 좀 서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가 반복해서 불편함을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과도하게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건 단순한 남사친이라는 이름으로만 볼 수는 없고 혼인 관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을 보면 아내와 그 사수 많이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거의 매일 같이 점심을 먹는다고 하고 네. 카풀도 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하고 이게 남편이 신경 쓸 정도면 가까운 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려면 우선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네.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또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민법
840조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네, 판례는 역시 어렵습니다. 예.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네, 즉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간통과 같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 그러면은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고 특히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까지 하는 사이라면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네. 문제는 사연자의 경우처럼 이러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인정된 경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고 카풀을 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주변 동료 사이에서도 두 사람을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연자인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내분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한 사안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 관계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주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로서 부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꽤 높은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사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그 아내의 직장 사수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인정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됐고 결국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증거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가 직장에서 남자 동료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를 불편해하고 있고요. 좀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혼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에 증거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 남성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뒤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멈췄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 접경지 주민들은 오랜만에 편하게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남 방송, 대북 방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은 남북한이 서로를 겨냥해 보내는 심리전 방송입니다. 커다란 확성기로 선전 음악이나 메시지를 쉴 새 없이 틀어대는 방식이죠. 지난 11일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먼저 중단했고 다음 날 북한도 대남방송을 멈췄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북한에서 틀어대는 쇠 긁는 소리, 귀신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밤낮 없이 울린 소음 탓에 밤잠을 설친 건 물론이고 염소가 사산하고 닭이 알을 안 낳는다는 민원까지 잇따랐죠. 김포시의 정신건강조사에서는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일시적인 평온이 아닌 지속적인 평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